수사국 FBI와 국가안보국 NSA의 정보가 포함된 2020년 7월자 CIA 메모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일반 유권자의 개인 정보뿐 아니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개인 이메일 계정까지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실 소속 인사와 행정부 고위 관계자, 의회와 연방사법부 관계자 등이 포함됐는데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해커 조직들은 미국의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여론조사 기관과 정치단체, 선거 캠프,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도의 국가정보위원회 보고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베이징이 정치 후보와 선거 캠프, 기부자, 유권자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민간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노렸다는 겁니다. 미 정보기관 분석관들은 중국 공산당의 공작이 사이버 공격에만 머문 것은 아니라고 봤는데요. 공개적인 메시지 전달은 물론이고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비밀 공작과 외교적 수단, 경제적 영향력까지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가장 공격적인 선택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기밀문서에는 그 가장 공격적인 선택지가 무엇인지는 삭제된 상태로 공개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는데요. 문맥상으로는 미국 선거 시스템을 직접 공격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개입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 정보기관은 중국 공산당이 그런 수준의 행동은 자제한 대신 정보 수집과 여론전에 집중한 것으로 분석한 겁니다. 논란이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FBI가 사실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전 단계에서 작성한 초기 첩보 보고서에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 운전면허증 수만 장을 위조해서 미국으로 보냈다는 한 정보원의 주장도 들어있었는데요. 이 정보원은 그 목적이 중국 공산당의 우호적인 일부 중국인 유학생과 이민자들이 당시 조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원이 제공한 첩보이고요. 아직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 내부에 이처럼 구체적인 첩보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이를 제대로 조사하고 보고했는지는 앞으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 공개된 문서에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이용하려 했다는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 측은 이민 문제와 반정부 시위, 인종 갈등과 사회 경제적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와 연계된 기술기업 직원들은 미국 정부에 반대하는 폭력과 시위를 은밀하게 선동하는 캠페인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영향력 공작은 틱톡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에서 특정 정치적 이슈를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목적은 미국 사회에 이미 존재하던 갈등을 더 크게 키우려 했다는 겁니다. 다만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미국 정보기관의 대응입니다. 한 정보 당국자는 내부 이메일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정황을 확인하고도 정보기관이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선거와의 관련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지금 이 문제를 전면에 꺼내들었을까요? 중화권 전문가들은 이번 연설을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봐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중국 반체제 인사이자 전 베이징대 법학 교수인 위안 홍빙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대중 포용 정책을 사실상 끝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면 중국도 점차 자유롭고 책임있는 국가로 변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미국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서방의 시장과 자본, 기술을 활용해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정치 체제는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축적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와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는 겁니다. 위안 홍빙은 중국이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지만 서방의 유화적인 대중정책이 이를 오랫동안 용인하면서 결과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성장을 도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에서 이런 정책 기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고 기술과 안보 문제도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정치인과 일부 학자들은 중국 공산당을 21세기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장기 전략 경쟁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임기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을 향해 친구 같은 비교적 우호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위안 홍빙은 이건 역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갈라놓거나 최소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줄이도록 유도하려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이란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중동 문제 해결에 협조하기를 기대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유지했고요. 이란과 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들과의 협력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결국 중국의 협조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문제를 풀어보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과 중국 공산당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 전략은 근본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안 홍빙의 분석입니다. 대만 카이난대의 천원자 교수도 이번 연설을 비슷하게 평가했습니다. 천 교수는 이번 연설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국가 안보 문제로 끌어올렸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중국 공산당을 미국의 정치 체제와 국가 주권을 위협하는 체제적 경쟁자로 규정했다는 겁니다. 천 교수는 이번 연설에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국내 정치입니다. 외국의 선거 개입 문제를 부각해 트럼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효과를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대중국 정책입니다. 중국을 체제적 경쟁자로 규정함으로써 기술 규제와 공급망 재편, 동맹국 공조 등 더욱 강경한 대중 정책을 추진할 명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셋째는 시진핑을 향한 경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노선이 앞으로 더 강경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냈다는 겁니다. 만약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미중 간 신뢰는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초당적인 대중 강경론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과거의 포용 정책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선밍스 연구원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는데요. 미국이 협력할 부분은 계속 협력하되 미국의 안보와 정치 체제를 위협하는 사안에는 지금보다 훨씬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대만 국방안전연구원의 수주인 연구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협력과 경쟁을 함께 가져가는 기존의 대중국 투트랙 전략을 앞으로도 유지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런데 이번 연설은 시진핑의 중국 내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진핑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자신의 외교적 영향력과 권위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좋은 친구나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면 중국 내부에서는 이를 선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미국 대통령과 대등하게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을 미국 선거에 심각하게 개입한 세력으로 직접 지목하면서 이 같은 전략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이를 미국의 봉쇄 정책으로 규정하고 내부의 민족주의 여론을 결집하려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기밀문서 공개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2020년 미국 대선 논란을 다시 꺼낸 사건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의 대미 영향력 공작 의혹은 물론이고 이를 다룬 미국 정보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에 공개된 내용 가운데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첩보도 있고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문서에 담긴 모든 내용을